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알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운선입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동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초등학교 4학년인 K군은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으며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최근 들어 K군은 안 하던 잠꼬대를 하면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어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K군에게 조심스럽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K군은 수영 시간에 강사 선생님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데리고 가서 혼자서 알아서 헤엄쳐 나오라고 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수영 시간이 있는 날에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고 자꾸 물에 빠져 죽는 꿈을 꾼다고 하였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이렇듯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동은 아직 뇌와 신체가 발달하고 있는 중이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힘이 떨어집니다. 특히 사례에서처럼 수영 강사의 강압으로 물에 빠질 뻔했던 경험을 한 아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동의 경우도 장기적인 방임과 학대에 노출되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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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은 후 생길 수 있는 질환,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과 기간에 따른 장애의 종류와 차이점,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 요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트라우마를 겪은 후 생길 수 있는 질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만한 큰 사건을 말하는데요. 실제 생명을 위협당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 또한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라우마를 겪은 후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통사고를 당해보셨다면 그러한 사고 이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이 생긴 후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 생기는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이 장애가 생기면 자신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목숨을 위협할 만한 큰 사고 이후 생긴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질환이 발견된 것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참전 용사들이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은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이 어른보다 더 떨어집니다. 따라서 아동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트라우마가 아닌 별일이 아닌 것 같은 작은 사건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집에서 만나는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이나 아동이 겪는 부당한 방임이나 학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아동이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에는 각각 다른 경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전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오히려 뭔가 배웠다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이후의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 우울감이 동반되거나 짜증, 행동 변화가 동반된 적응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일에서 한 달 이내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네 번째, 한 달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아동이 트라우마를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상성 사건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생기는 훨씬 더 심각한 형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아동 학대는 집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동에게는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흔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트라우마 상황은 아동,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감정 조절을 못하고 대인관계상의 문제가 많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신이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인 유능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성적을 잘 받거나 직업 훈련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짜증이 많고 갈등이 많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하고 위험 상황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을 트라우마 렌즈를 통해 바라보아서 문제 학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과 기간에 따른 장애의 종류와 차이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원으로 어떻게든 이해하고 소화시키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 작업이 보통 3일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라우마가 있은 지 3일 이후에 증상이 있는 경우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이 증상들은 소화가 되는 경우 한 달 이내에 사라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트라우마가 불쑥불쑥 나에게 침입해서 들어와서 다시 되살아나는 침습적인 재경험 증상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장면이 팝업창에 뜨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외상성 사건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반복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은 악몽을 통해 나타날 수 있으며 악몽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 사건이 이미 끝났는데도 마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 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전한 곳에 있는데도 현재 내 목숨이 위태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 문제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겪은 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에서 아주 큰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그 외상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자라에게 물려본 사람은 자라와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을 보고도 물린 자리가 아파옵니다. 이런 소뚜껑을 트라우마가 생각나게 하는 자극으로 트라우매틱 리마인더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는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누군가 울면 자신도 따라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올 폭력과 갈등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 트라우매틱 리마인더는 누군가의 울음입니다. 이러한 재경험 증상은 아동의 발달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린 아동은 무서운 꿈으로, 6세 이전 아동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반복해서 하는 놀이로, 아동과 청소년은 과민하거나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번째 주된 증상은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 즉 앞에서 말씀드린 트라우매틱 리마인더를 피하는 회피 증상입니다.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느낌이나 대화 등을 피하려 하며 심지어는 머릿속에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 즉 자신의 기억마저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일이 있었던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회피 경향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아동이 얼마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알려면 일단 얼마나 다쳤는지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밴드를 붙일지 실로 꿰맬지 수술을 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아동은 상처 자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없었던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계속 곪거나 벌어져 피가 나거나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난 다 잊어버렸어요. 다 극복했어요. 이제는 전혀 생각나지 않고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 그 아이가 그 사건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는지 여부는 다른 증상들과 함께 그 아이가 이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중력, 성적, 교우관계, 표정, 어울림, 즐거워하는가 등입니다. 세 번째 주된 증상은 그 사건 이전과는 달리 안 좋은 기분이 지속되며 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피구를 열심히 하던 아동이 더 이상 피구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책을 열심히 읽던 아동이 더 이상 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즐기던 아동이 시큰둥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즐기는 능력, 노는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이 들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지속적인 무능력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 주된 증상은 자신이 원하지 않던 뜻밖의 일이 인생에서 일어난 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과각성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쥐가 고양이를 만났다고 할 때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팔다리가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펌프질을 열심히 해서 팔다리에 혈액을 더 많이 보냅니다. 동공은 확대되어서 도망갈 길을 더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땀이 나서 상대방이 나를 잡았을 때 미끄러져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게 합니다. 이런 현상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차시에서 말한 치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축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려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놀랐기 때문에 진정이 안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고양이 앞에 쥐가 아니라 고양이 털 앞에 쥐인데도 트라우매틱 리마인더인 고양이 털을 보고 마치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온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언제 또 고양이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온 몸이 늘 도망갈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긴장을 늦추어야 잠이 오는데 잔뜩 긴장하고 정신이 날카로워져 있으니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잠이 들더라도 자꾸 깨고 앞에서 말한 악몽 때문에 다시 깹니다. 또한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이전 같으면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싸우게 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분노를 폭발시키는 행동을 보입니다. 또한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 성적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친구 관계는 물론 선생님과의 관계까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번째, 증상이 가장 심각한 증상은 해리 증상입니다. 가족 내 성폭력을 오래 당한 아동의 경우 성폭력을 당하는 중에 유체 이탈을 해서 자신의 영혼이 위에서 자신이 당하는 일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의식이 변화되어서 자신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머물러 있는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리 증상이라 합니다.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 자신이 당한 폭력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렇게 여러 번 반복적인 성폭력을 당했는데 왜 세세하게 기억해내지 못하는지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조사할 때는 항상 육하 원칙으로 사건을 기술해야 하는데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나 특히 인지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당한 아동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 요인.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받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까요?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 6세 전까지 안정적으로 잘 자란 아동은 회복 탄력성을 가집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 변화된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건 노출 이전 사회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은 경우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관계가 기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선생님과 관계가 좋은 경우에도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선생님들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트라우마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받는 아동은 집에서 이런 지지를 받기는커녕 더 못한 대우를 받으니 선생님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트라우마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 중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경우, 이전에 외상을 이미 많이 받았던 경우, 어린 시절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경우, 역사적으로 집단 외상이 많았던 국가와 민족, 가족 중에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한 개인의 기질적인 면을 본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했거나 다른 질환이 있었던 경우,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는 경우, 문제가 일어나면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한 경우, 외상성 사건을 본인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 이런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주 큰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하였고 도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부터 이전부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을 선별하여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 자체의 특징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위험이 높은 것으로는 외상이 아주 심각하였거나 생명 위협으로 인지되었거나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했거나 대인관계적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해리 증상이 있었던 경우였다면 이후 질병이 생길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내담자의 감정 상황을 인지하는 외상에 초점을 맞춘 인지행동 치료와 시각적 자극을 이용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기법이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할 경우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외상 초점 인지행동 치료는 외상을 경험한 4세에서 18세의 아동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12회기에서 16회기 개입법으로 대부분 10주에서 16주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외상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며 이완요법이나 복식호흡, 자기에게 건네는 긍정적인 말, 사고 중단,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서로 관련 지을 수 있는 인지적 재구성화를 가르칩니다. 이후 점진적인 접근으로 외상에 대한 이야기체 서술이나 그림 그리기, 시짓기 등의 활동을 통해 외상에 노출시키고 외상 상황에 대비하여 조절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외상 초점 인지행동 치료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학교 기반의 외상 초점 인지행동 그룹 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증상을 성공적으로 감소시켰으며 폭력에 노출된 아동 사이에서 학업 성과를 향상시켰습니다. 학교 기반 집단 인지행동 치료적 개입의 예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2014년 한국판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트라우마에 노출된 학생 지지하기 SSET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0회기로 진행됩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의 정서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SSET 트레이너가 진행하는 15시간 정도의 워크숍 참석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이라는 치료법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어린 아동에게는 외상에 초점을 맞춘 놀이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본 차시의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동을 위해 약물 치료도 하는데요.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전반적인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거나 재경험, 불안감, 불면, 우울 증상 중에 한 가지의 증상이라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아이의 전반적인 기능 호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가 중요하며 이렇게 부모와 함께하는 경우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서 장기간 시행되어야 하며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특히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아동의 경우에는 치료가 대부분 3년 이상 꾸준히 필요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아동을 돕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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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트라우마를 겪은 후 생길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는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트라우마 3일 후부터 한 달 이내에 있으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과 기간에 따른 장애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는 재경험, 회피, 과각성, 기분과 인지의 변화, 해리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후 3개월 이내에 대개 증상이 나타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증상이 심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증상을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은 악몽, 분리불안, 청소년의 경우 반항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잘 생기는 경우는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 지능이 낮은 경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경우, 이전에 외상을 이미 많이 받았던 경우, 어린 시절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경우, 역사적으로 집단 외상이 많았던 국가와 민족, 본인과 가족 중에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 중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외상 초점 인지행동 치료이며 어린 아동에게는 외상 초점 놀이 치료가 있습니다. 안구운동 민감화 소실 재처리 요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동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는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알기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